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정오입니다.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숭어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데서 사는데 이 수면 위로 점프를 잘 합니다. 그런데 망둥어는 잘 못해요. 그런데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꼴값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또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습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북 선관위가 딱 이 속담에 맞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쏟아지니까 최근에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하네요. 2018년 5월 11일, 즉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가짜 평화 무드가 한참 휩쓸고 있을 때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외부 인사에게 다가오고 있던 6월 13일 지방선거 홍보를 하도록 위촉을 했는데, 그 외부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북한도 남한처럼 선거를 하니까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취지의 대목이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모 홍보 위촉 인사가 쓴 건데, 북한 선거를 설명을 하면서 북한은 정식 국명에도 써져 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에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투표 의결에 의해 선출되고, 그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대의원들도 모두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았다. 게다가 일당 독재라고 흔히 여겨지지만 놀랍게도 3개씩이나 되는 정당이 북한 국내에서 합법적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북한의 선거 원칙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조 내용을 기초로 하는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4가지 원칙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북한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이런 북한에서 나온 문서만 보고,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하는 방식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처럼 북한이 내어놓은 근사한 헌법 보면은 그 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북한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그런데 실천 단계로 들어가면 어떠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들어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래버립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인구의 다수니까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독재가 민주주의다, 아니 독재가 진짜 민주주의다, 독재가 진짜 민주주의다, 요런 이 역설도 아니고 요설이 성립되는 거죠. 근데 북한을 이해하는 방식, 또 다른 방식은 북한에 살던 사람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하면은 틀리지 않죠. 문서를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면 북한을 근사하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도 아마 북한 문서를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으로 보이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틀렸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흑백 투표함 딱 놔놓고 찬성한 사람은 하얀 투표함에 넣고, 까만 투표하면은 반대표를 넣고, 이러면 이게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밀 투표입니까? 공개 투표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 자유화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요구해야 될 사안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몰아내라. 북한 노동당 정권 해체하라. 그리고 우리처럼 자유선거하라. 자유선거를 해서 뽑힌 정권과 우리는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독, 동독이 합칠 때 서독이 동독에 요구했던 겁니다. 동독의 공산정권과는 통일 논의할 수 없다. 당신들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공산당을 치워버리고 동독이 민주정부를 뽑으니까 그 민주정부와 통일을 논의했던 역사적 선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걸 하나 분석을 한다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말 중에서 조선만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민주주의 아니죠. 인민공화국 아니죠. 수령 독재 체제 아닙니까? 무슨 인민이 주인이 된, 이게 또 생각나네요.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어느 무슨 건물에 가서 글을 썼을 때 무슨 인민주권의 전당인가 뭐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마치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선관위에 올린 글을 쓴 사람도 똑 마찬가지네요. 이 말에 속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선만 빼보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전체가 사기 용어입니다. 사기 용어.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파워블로그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민주주의란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말 참 좋다. 어느 정도 좋으냐.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잘하고 인정해 주자.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민주투사라고, 내가 민주투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앞에 가서 일단 경례를 해야 됩니다. 경의를 표시해야 됩니다. 와,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저게 아니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말을 선점하니까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힘 있는 힘이 민주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요 민족 사기, 민주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선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자. 4.27 선언입니다. 그것은 민족 반역 선언입니다. 왜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하자고 했죠. 자, 민족이 누굽니까? 북한은 한국의 좌익만 민족으로 분류하고요. 애국 세력은 민족 반역자로 봅니다. 우리 또한 김일성 집단을 민족 반역자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을 때 누구냐?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 문재인, 김정은 사이에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을 때는 이런 뜻이겠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정권이 민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3대 집안이 이제 민족 챔피언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들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따라서 민족 반역자와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겠다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같이 민족 반역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과 손잡고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차도살입니다. 차도살. 저들이 갖고 있는 민족이란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찌르는 걸 차도살이라고 그러죠. 남의 칼을 빌려 가지고 찌르는 걸 차도살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민주투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딱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또는 당신, 공산주의와 싸운 적이 있습니까?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민주투사라고 자칭하시는데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없다고 하면은 그럼 가짜네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고 대한민국과 싸운 경력을 가지고 민주투사라고 사기 놓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민족 사기, 민주 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전북 선관위에, 그것도 전북 선관위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요새 중앙선관위가 사전투개표 부정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사전투개표는 부정이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비난을 받는 소지를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조모 씨라는 사람, 문재인과 친한 사람을 그 선관위의 핵심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선거로 보이도록 한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전북 선관위가 왜 이런 북한 선전을 해줍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더구나 민주라는 걸 고리로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근사하게 그리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 특히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싹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로 가르치면은 바로 이런 꼴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도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는 수령 독재의 다른 말이죠. 이 사기용어입니다. 이게 결국 사기용어인데, 민주주의라고, 남한은 민주주의다, 북한도 민주주의다, 같은 민주주의 체제끼리 연방공화국 만들자,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죠. 놀랍게도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조작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치명적인 것이 자유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선거를 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총선을 통해서 자유선거를 했습니다. 5월 10일이죠. 그리고 5월 30일 국회가 열렸어요.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완성된 겁니다. 이런 자유민주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선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공인을 합니다. 바로 공정한 선거 덕분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는 것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가장 치명적 약점입니다. 앞으로 우리하고 뭘 하려고 해도 여기에 딱 걸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이 선관위는 북한의 그 치명적인 약점, 자유로운 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덮어주고, 나라 이름이, 나라도 아니지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월계관을 씌워주는 이런 참 저질의 선동에 넘어가서 선관위가 그 아까운 홈페이지를 빌려주었다. 다행히 뭐 내렸다고 하니까 이 반성문 써야죠.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공안부가 수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어쨌든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막 뛰고 있습니다. 뛰는 건 좋은데 망둥어가 뛰다가 무슨 신세가 되는지는 알죠. 웃음거리가 됩니다. 선관위가 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